대학 졸업 후 취직 준비하며 만나 연애 2년을 거쳐 결혼 3년 차인 지금까지 저한테 한 번도 화낸 적 없던 남편이 이제는 철천치 원수같이 느껴지네요. 맞벌이 부부로 서로의 경력 존중해주며 천천히 아이 갖기로 하고 결혼했는데 시어머니는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찾아뵌 첫날부터 여행 잘 다녀왔냐 물으시기 전에 손주 타령부터 하시더군요. 그 자리에서 따로 대답은 못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한테 미리 말씀 안 드린 거냐 추궁했더니 미안하다 사과를 했어요. 길 가는 아이만 봐도 눈이 돌아갈 정도로 아이를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그런 어머니한테 아이를 천천히 갖겠다고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 사과하더군요. 저를 달랜다고 한다는 말에 그냥 어머니가 아이 가지고 보채시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달라고 합니다. 아이 늦게 갖는다는 말 했다간 뒷목 잡고 쓰러지실 거라며, 안 갖는다는 것도 아니고 회사 2, 3년 정도 더 다니고 내가 언제고 다시 복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그때 갖겠다는 건데도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냐고 하니 남편은 성질 급한 어머님은 2, 3년은커녕 두세 달 기다리는 것도 못하실 거라고 솔직하게 말했다간 사기 결혼 당했다고 들고 일어나실 거라는 겁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지요. 그런데 너무 무책임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남편이야 자기 어머니니까 괜찮겠지만 저한테는 시어머니고 아마 모르면 몰라도 얼굴 마주칠 때마다 아이 소식 물어오실 텐데 그 스트레스는 제가 다 감내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처음 1년 동안은 노력하고 있는데 잘생기지 않는다는 식으로 어떻게 둘러대며 넘겼습니다. 그런데 매번 같은 변명을 하면서 대답을 피하니 어머님은 어머님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고민도 하셨더군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미신을 어디서 듣고 오셔서는 반년치 날짜를 쭉 받아오셔서 이날에 시도해보라고 하신다던지, 애들어서는 약이라며 어디서 한약을 잔뜩 지어오신다던지 하시면서요. 그렇게 노력하셔도 소식이 있을 리가 없었겠지요. 저희는 저희대로 조심하기도 하고 조절도 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노력해도 잘 안 된다는 말이 오히려 어머님 근심 걱정만 더 키워놓은 꼴이더라고요. 미신을 믿어서 안 되니 이젠 과학으로 접근하신 겁니다. 시험관이며 그런 이야기까지 꺼내셨고 기어이 저랑 남편을 병원에까지 끌고 가서 검사를 받아보려 권하시고 했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검사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 신체가 의학적으로도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결과를 받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결과 받으시고 충격에 남편이 말해준 대로 뒷목 잡고 알아 누우시더군요. 결혼 전에 검사를 당연히 받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 우리 아들 어떡하냐며 뒷목 붙잡고 쓰러지시더군요. 명백한 사기 결혼이다 하시면서 시모가 어디서 시바지를 구해와야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는데 남편이 그때는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며 제 편을 들어줬네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또 우리 아들이 여자에 단단히 미쳐서 이젠 낳아준 어머니도 못 알아본다시며 이게 다 저 때문이라고 제 꼴도 보기 싫다고 하시고 저희를 내쫓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명절 때나 생신이 되어도 니네들 꼴도 보기 싫다고 오지 말라 하셔서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남편한테는 조금 서운하게 들릴 줄 모르겠지만 시가하고 영 끊다시피 해서 왕래 없이 지내니 그건 그거 나름대로 저한테 편하고 좋은 게 더 많았습니다. 같이 있어봤자 좋을 일도 없었고 저도 대리모 같은 이야기 들으면서까지 시부모님께 며느리돌이 하고픈 마음도 없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2년이 가까운 기간 동안 시가하고는 연을 끊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남편한테 올해로 27살 되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집에서 막내기도 하고 남편하고도 나이 터울이 10살이나 나다 보니 집에서 공주님 대접 받으며 자랐다고 하네요. 저는 저희 결혼식 때 한번 본 게 전부였습니다. 저랑 남편이 연애 시작하기도 전에 시부모님께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줘서 미국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여름방학 때마다 한두 번씩 귀국해서 꽤 길게 시간 보내다 가고는 했는데 저랑 남편이 연애하는 동안에는 사실 만나볼 필요조차 못 느껴서 따로 만나본 적은 없었고 덕분에 결혼식 때 한번 본 게 전부였네요. 결혼 후에는 자가격리도 그렇고 한국은 초반에 환자 수도 없이 대처가 좋았지만 미국은 아주 난리였다 보니 위험하다고 오지 못하게 해서 귀국을 따로 한 적이 없었거든요. 결혼식 때 처음 봤을 때는 정말 시부모님 품에서 오냐오냐 컸다는 말이 이해가 될 정도로
속 편한 공주님처럼 보였어요. 어차피 시가하고는 거의 영끈다시피 해서 지내고 있던 터라 신우가 그 사이에 한국에 왔더라도 따로 만날 일은 없었을 거예요. 아무튼 올해부터는 조금 상황도 나아지고 하다 보니 신우가 몇 년 만에 한국에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마지막 한국에서 봤을 때까지만 해도 혼자였던 신우였는데 이번엔 둘이서 귀국을 한 겁니다. 아무리 아기만 봐도 눈이 돌아갈 정도로 좋아하신다는 시어머니도 애지중지 키워서 집안 없는 돈까지 탈탈 털어서 유학까지 보낸 아직 홍기도 차지 않은 공주님 같은 딸이 손녀라고 품에 안고 데리고 들어왔으니 집안은 덕분에 난리가 났고 급기야 가족회의가 소집되게 되었습니다. 연 끊고 지내던 저까지 포함해서요. 덕분에 2년 만에 제가 다시 시가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건지 현관문 앞에서부터 아이고 앓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제가 도착하니 시어머니는 엄청 서럽게 울더라고요. 세상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엄마 아빠 마음에 못을 박냐며 울부짖으시더군요. 신우는 입 꾹 닫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아이는 피부도 까무잡잡하고 눈망울이 커다란히 예쁘기만 했지만 솔직히 시어머니 자식 농사 완전히 망했구나 싶었고 한편으로는 안쓰럽기까지 했네요. 그 자리에 저를 왜 부르셨나 싶었습니다. 솔직히 그 상황에서 신우도 신우지만 또 불임인 저를 보면 그건 그거대로 속이 쓰리실 텐데 말이지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신우가 미국에서 사는 동안 생활비 좀 아껴보겠다고 룸메이트를 한 명 구했답니다. 그런데 막상 룸메이트도 잘 안 구해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공부하면서 친하게 지냈던 외국인 남자 룸메이트를 받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 이유는 말 안 해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아실 거예요. 그 남자는 신우가 아이 생긴 거 알고는 결혼을 하겠다, 행복하게 같이 살자 그렇게 나오다가 막상 아이가 태어날 때가 되니 만삭의 신우를 두고 혼자 자기 나라로 야반도주하듯 귀국을 했다고 하더군요. 신우도 귀국 후 며칠 동안 시부모님한테 엄청 시달렸을 텐데 이젠 저까지 와서 또 한 번 시달리고 있으니 그 상황이 달갑지는 않았나 봅니다. 한국에 이런 취급 받으려고 온 거 아닌데 왜 자기한테만 뭐라고 하냐면서 외투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신우 나가는 모습 보고 시어머니는 또 곡소리를 내며 쓰러지시고 시어머니 추스르는 거 도와드리고 아버님이 아직 식사를 안 하셨다기에 간단하게 식사만 챙겨드리고 저희도 집으로 가려던 차였는데 언제 시어머니가 나오셔가지고는 신우 애를 제 아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키워보면 어떻겠냐고 물어보시더군요.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단칼에 잘라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남편이 가족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남처럼 구냐며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그때 딱 느꼈어요. 솔직히 신우 저렇게 된 거 명까지 끄는 며느리한테 알릴 만한 소식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집안 망신이나 마찬가지인데 굳이 저를 불러서 다 알게 한 이유가 뭔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딱 보니 남편하고 시모 둘이서 이미 이야기는 다 끝난 듯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우 애를 우리가 대신 키워주게 하려고 그 사실을 통보하려고 부른 자리였다는 걸요. 시댁과 연 끊고 지낸 기간이 우리가 결혼해서 지낸 기간보다 더 긴데 가족일은 무슨 가족일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아이 못 가진다는 말에 대리모를 구한다 뭐다 하면서 무자르듯 연 끊을 땐 언제고 신우 인생 종치게 생겼으니 이제 와서 가족 운운하는 거 조금 비열하지 않냐고 따졌습니다. 2년 동안 시대광내 안 하며 제 곁을 지켜준 저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은 온데간데 없고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고 있는 시어머니 편에 서서 말하더라고요. 어차피 올해면 우리가 아이를 갖기로 약속했던 해인데 이렇게 된 거 우리가 키우면 다 좋은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우리도 자식이 생겨서 좋고 신우도 새 출발할 수 있으니 좋지 않냐고요. 시험관이 부작용도 많고 힘든 길이라고 해서 저도 입양에 대해서 생각을 아예 안 해본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눈초리가 불편한 건 아니었지만 누가 봐도 외국인처럼 생긴 아이에 대해서 누가 물어볼 때마다 설명을 해야 한다는 걸 생각해보면 엄두도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가족 찾는 건 솔직히 신우의 미래를 위해서 저한테 짐짝을 떠넘기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말이 좋아서 입양이고 가족이지 아무리 좋은 쪽으로 생각해보려 해봐도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제가 계속해서 거절을 하니 남편은 결국 신우 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우리가 키워주자고 하는 겁니다. 말 잘했다고
그렇게 키워주고 싶으면 당신이 신우 졸업할 때까지 대신 애 키워주면 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생각 좀 하고 말하라며 자기가 아이를 키워주면 회사는 어떡하냐입니다. 어이없게 생활비 가지고 겁을 주더라고요. 정 회사를 못 그만두겠다면 가족인 어머님이 낮에 봐주고 밤에는 당신이 봐주면 딱 되겠다고 했어요. 가족 좋은 게 다 이러려고 있는 거 아니냐고 했죠. 생활비는 주던 대로 꼬박꼬박 주고 그 어떤 이유로 하루라도 나한테 애 좀 봐달라는 도움 구하지 말라고 자기가 키우자고 했으니 확실하게 책임을 져달라고 했습니다. 저한테 상의도 없이 둘이서 그렇게 하기로 정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정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 기분이나 그런 건 하나도 고려 안 하고 자기들이 다 정해놓고 귀찮고 힘든 건 저한테 다 떠넘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결정에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하나도 없다 생각했습니다. 자기 동생, 자기 딸이 실수로 아이를 갖게 된 게 안쓰럽다고 제가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외국인 아이를 맡아다 키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정신머리부터 고치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거기서 소리를 바락 지르면서 저 같은 건 꼴도 보기 싫다고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하길래 제 가방 챙겨서 곧바로 나왔습니다. 이미 2년 가까이 안 보고 살았는데 그렇게 말하면 누가 겁이라도 먹을 줄 알았나 봐요. 차 끌고 집으로 가버리려고 나가고 있는데 주차장 근처 놀이터 쪽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신우였습니다. 화풀이 하려던 건 아니지만 신우 보니까 입이 근질근질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신우한테 가자마자 내 문제로 남편과 저 사이에 아이가 없는 건 사실이지만 아가씨 애를 내가 대신 키울 생각도 없고 한 달이든 1년이든 아가씨 졸업할 때까지 대신 키워줄 마음도 없다고 따따따 쏘아붙였습니다. 가족들 앞세워서 아가씨 아이를 나한테 떠넘길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신우가 그게 무슨 소리냐며 내가 왜 내 자식을 저한테 떠넘기냐고 하면서 금시초문인 것 마냥 행동하더라고요. 지금 집에서 어머님하고 오빠가 둘이 나서서 아가씨 아이를 우리가 데려다 키우라고 하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알고 보니 신우는 그런 말 한마디 꺼낸 적도 없는데 둘이 나서서 저러고 있는 거더라고요. 남한테 떠넘길 거면 내가 그 아이를 왜 낳았겠냐고. 추호도 그럴 마음 없다. 나 그렇게 무책임한 여자 아니다 하면서요. 이쯤 되니까 저도 뭐가 뭔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신우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시모랑 남편이 신우 말대로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해서 저러고 있는 건지요. 아이가 자기가 생각 없이 행동해서 생긴 건 맞지만 자기는 자기 배불러 낳은 자식인데 포기할 생각 없다고 하더군요. 졸업 앞두고 있고 졸업 후에 영주권 후원을 해준다는 회사와 이미 컨택 중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낳은 아이, 자기가 끝까지 책임질 생각이라고요. 미국에서 자리 잡고 살 계획이 다 되어 있는데 두 사람이 왜 저런 말을 꺼냈는지 이해가 안 간다더라고요. 오히려 저랑 똑같이 정작 엄마인 자기랑은 상의도 없이 두 사람이 그렇게 정해서 저한테 통보하듯 말한 부분이 신우도 많이 화가 난 듯 보였어요. 공주님처럼 자라서 철부지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생각하는 건 시모나 남편보다 훨씬 어른스럽더군요. 저도 자초지종을 몰랐으니 괜히 민망하더라고요. 신우랑 같이 시어머니 집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오해 풀고 일 원만하게 해결해서 앞으로 잘 지내볼 생각이었는데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남편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왜 벌써 들어오냐고 반성 좀 했냐고 하는 겁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반성 좀 했냐는 말은 제가 해야 할 말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제가 다시 시모 집으로 들어가니까 제가 못 이기고 숙이고 들어가는 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신우가 가족들한테 오해 풀어주기도 전에 남편이란 작자가 저러고 나서니 정이 뚝 떨어지더군요. 제가 남편과 감정이 격해질 것 같으니 신우가 나서서 중재를 해주며 자기는 아이를 누구한테 맡길 생각은 추호도 없다 가족들한테 설명해줬습니다. 시어머니는 신우 말 듣자마자 또다시 곡소리를 내면서 뒷목을 잡으셨고요. 그 와중에도 떳떳하게 자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해주더군요. 이 상황에서 나이가 제일 어린 신우가 이 집구석에서 제일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오해는 풀렸다지만 남편은 집에 가는 길 내내 저한테 궁시렁대기 시작하더군요. 저 때문에 2년간 부모님하고 왕래도 없이 지냈는데 자기는 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희생을 해줬는데
저는 가족이를 너무 남일 대하듯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랑 신우는 남이라서 그렇게 상의도 없이 시모랑 둘이서 결정하고 통보하듯 말한 거냐 따졌더니 저는 평생 동생 가진 오빠 마음을 모를 거랍니다. 신우 인생이 꼬이게 생겼는데 부모로서, 오빠로서 대비책은 미리 세워둘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여태까지 남 대접 받으면서 자랐는데 저는 고작 이 집구석에 대비책밖에 안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응당 신우 일이 아니더라도 이 집에 무슨 일 생기면 저는 그거 해결해주는 보험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남편이 시댁에 왕래를 안 했다 뿐이지 사실 그동안 명절이며 생신이며 자기 내킬 때마다 용돈이랍시고 돈도 보낼 만큼 보내줬었고 저한테 말만 안 했다 뿐이지 연락도 매일같이 하고 지냈었거든요. 시모랑 연락을 그동안 주고받았으니 신우가 아이 끌어안고 귀국했을 때 저한테 떠넘일 계획까지 세웠던 거 아니겠어요? 신우 덕분에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는가 싶더니 남편은 이참에 아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제가 더 이상 시모 뜻 거역 못하고 자기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으로 만들려나 싶더라고요. 신우가 애딸린 미혼모가 돼버린 지금보다 앞으로 더 큰 사건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시작이겠거니 싶었어요. 지금은 잘 넘어갔지만 만약에 신우가 잘못돼서 진짜 애를 못 키우겠다고 들게 된다면 저는 언제나 시댁의 대비책으로 남아있을 것이고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어디 아프기라도 하면 돈 들여서 간병인 구하는 것보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애도 없다는 이유로 병수발을 들게 하겠지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친정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제가 행복한 쪽으로 선택하라고 해주시더군요. 그 말이 정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관계를 유지해봤자 저는 시모품에 손주 하나 가져다 주지 못하는 며느리일 테고 남편은 저를 위해 가족과 멀어졌다 싫은 소리만 하게 될 거고요. 이런 관계를 유지해봤자 저도 남편도 서로 행복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결국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이야기 오고 가는 과정에서도 남편은 끝까지 자기 잘못은 인정 안 하고 다 너를 위해서 너 때문에 하면서 제가 이기적이라며 저만 원망하고 있었네요. 차라리 제가 불임 판정 받았을 때 남편이 어중간하게 제가 시댁에 죄지은 느낌 들게 미안한 마음 들게 하려고 시댁과 연 끊고 지내는 걸 묵인해주지 말고 시모가 말한 대로 애 낳아주는 여자 찾아서 새장가를 갔었으면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런 소리 듣고 남편이 제 편 들어준다고 고마워하지 않고 진작에 이혼을 했었으면 어땠겠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